세상의 모든 스타트업 이야기, 우리가 궁금한 스타트업 이슈 토크쇼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큐! 이슈스 막내 상리입니다. 네, 잘 파보겠습니다. 군수입니다. 쇼핑몰 해보고 싶은 주반장입니다. 다 해보고 싶어. 링고입니다. 골드러시론의 창시자 이타코입니다. 창시자였어요. 창시자, 우리 메시아가 우리 오셨습니다. 중에는, 네.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골드러시론의 아버지 창시자 이타코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러시. 자, 그럼 골드러시론부터 얘기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상대님이 이제 대표론의 창시자시잖아요. 아, 그게 항상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샘났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뭐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먼저 깃발을 꼽으니까. 아니, 근데 퍼스트 무머가 중요하죠. 그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 하나가 이제 골드러시 얘기하면서 예전에 골드러시 할 때 곡괭이가 가장 사업이 잘 됐다. 그런 것처럼 어떤 스타트업이나 그 얘기를 조금만 더, 그 골드러시라는 게 이제 네. 채광, 뭐죠? 미 서부에 이제 그렇죠. 한때 서부 시대 때 미 서부 지역에서 이제 골드가 그러니까 금광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당시에 많은 동부나 중부에 있던 미국인들이 그 서부로 몰려가는 현상을 이제 골드러시라고 했었고요. 네. 당시에는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서부처럼 정말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땅 파고 굴 파면은 금이 운이 좋으면 나오고 그걸로 한탕주의죠 완전. 그래서 그게 일종의 유행 트렌드였는데 러시를 이뤘는데 그 당시에 사실 진짜 돈을 번 거는 뭐 물론 그 금광을 캔 사람도 맞지만 사실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냈던 거는 곡괭이를 팔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이제 그 곡괭이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골드러시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인원이 많아서 생기니까. 뭐 가까운 예로 보면은 한태양 그 코인 열풍 불었을 때 거래소가 약간 맞아요. 곡괭이로는 최고봉이었죠. 돈을 쓸어 담았죠. 네. 근데 곡괭이보다는 블루진이 더 그 혜택 받은 게 뭐 리바이스도 리바이스? 그렇긴 한데 이제 어찌 됐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기간 상징성. 그러니까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돈을 벌거나 그런 형태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곡괭이로 할까 하다가 그럼 너무 또 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골드러시론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창시하게 됐습니다. 너무 사대주의 아닙니까? 골드러시 영어고 곡괭이 한글이라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그런 언어, 마케팅적인 기법을 사용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카페24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호스팅 서비스와 그다음에 쇼핑몰 제작 서비스 관련해서 카페24라는 어떤 그 99년도에 창업한 되게 맞습니다. 벤처 1세대 그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카페24가 어떻게 IPO까지 상장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뭐 정말 1인 뭐 겸업 뭐 등등 쇼핑몰이 정말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소위 말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이런 호스팅 업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다뤄보게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어떤 쇼핑몰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물론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 전 연령대의 1등은 쿠팡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쿠팡을 제외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쇼핑몰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좀 사실 쿠팡 제외하면 그나마 두 번째라고 할 만한 데가 이구? 정도? 이구가 뭐예요? 29cm. 29cm를 직접 들어가서 산다고요? 네. 그러시구나. 뭐 사세요? 상상도 못했네. 뭐 사세요? 아니 뭐 옷도 사고 거기서 잡화 같은 거 잡화? 아기자기한 것들 이런 것들 저는 많이 사는데 그렇습니다. 네, 놀랄 일인가요? 그렇게? 아니 뭐 좀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농담이고 자 저는 뭐 요즘에 워낙 인스타 보면은 또 여성들은 막 뭐 다이어트 아니면 음식 뭐 이런 뭐 효소 뭐 요즘에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 연결해서 들어가면은 알 수 없는 사이트지만 그래도 뭐 내가 맨날 팔로우하는 인스타 사람이니까 뻥은 아니겠지 해서 거기서 이제 결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완전 인플루언서 마케팅. 호구. 호구.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뭐 네이버페이 달려 있으니까 네이버페이로 하고. 그렇죠. 에이블리나 브랜디를 이런 주반장님 분께서 만드신 거죠.
저런 그렇습니다. 분들이 이제 제 주머니에서 다 탄생된 겁니다. 자,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는 한때 SK텔레콤 쓸 때 멤버십이 있어서 11번가를 제일 많이 썼는데 걔네가 일리 있죠. 프로모션도 되게 잘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할인 카드를 지금 발급받아서 그거를 제일 일반적인 제품은 그걸 제일 많이 쓰고 제대로 아낀다는. 두 번째는 좀 독특한 재밌는 제품들 좀 많아서 펀샵. 펀샵. 그 두 개를 제일 많이 펀샵 썼어요. 진짜 수명 길다. 와. 펀샵 그래도 요새 또 잘 나가잖아요. 펀샵은 그 딱 100명만 있기 때문에. 100명 중에 한 명인가요? 네, 100명 중에 한 명이. 그 숫자가 계속 채워지긴 하잖아요. 빠져나가도 또 들고 들어오고. 난다. 네. 상대님은요? 저는 지난번에 저는 아직 혼자 살지 않다 보니까 그냥 거의 의류 위주로 쇼핑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무신사나 약간 29cm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좀 남녀의 소비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탁구님. 안 궁금해 넘어가요.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었어? 알겠어요. 얘기하세요. 저도 인터넷 쇼핑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음식 때문에 랭킹닷컴이라고 있어요.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닭가슴살? 닭가슴살? 거기서 주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배우 모델 출신 배우 누구예요? 차승원님. 차승원님을 광고 모델. 네, 광고 모델로 써요. 맞아. 그거 네.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얘네 돈 진짜 많이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임닭이라는 거는 이제 브랜드. 이제 여기에 납품하는 브랜드이고 랭킹닷컴이 예전부터 진짜 이제 유사 서비스가 많긴 한데 저는 거기서 예전부터 썩 사용했거든요. 포인트도 많이 쌓아놓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여기가 웃긴 게 이제 그 새벽 배송 같은 특급 배송 서비스를 한 지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닭을 먹고 좀 몸을 잘 만드셨나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가 닭이 자 그래서 열심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쇼핑몰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크게 3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어딘가요?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카페24가 가장 유명하죠. 상장된 회사고 그리고 여기도 최근에 상장했는데 코리아 센터. 상장했어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유명한 메이크샵. 메이크샵. 그다음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플레이오토라고. 플레이오토? 맞아요. 물건 파시는 분 도매로 파시거나 아니면 개인 자사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한 사이트에 안 놔두고 쿠팡, 위메프, 티몬 여러 군데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매번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다 다른 페이지 걸려가서 그날 발주 들어온 거 정리하기 힘드니 전체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플레이오토인데 플레이오토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몰테일이라고 그 글로벌 물류 및 판매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직구 서비스. 직구죠. 네, 해외 직구 플랫폼이죠. 네. 되게 직구 업계에서는 또 되게 가장 큰 것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직구를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죠. 인프라가 있어야지 할 수 있죠. 맞아요. 그 해외에 그 창고가 있는 거죠. 해외 창고가 있고. 그것도 창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물류 서플라이 체인에서 각각 업체들과의 그 네트워크. 맞아요. 그다음 그 네트워크 과정에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노하우, 그다음 특히 관세나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지만 더 싸게 빠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는 업체인 거죠 여기는. 네. 그리고 자, 그게 이제 코리아 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팟빵 저희가 팟빵.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팟빵이라는 플랫폼도 여기서 자회사, 그렇죠. 관계사 형태로 가지고 여기서 있고요. 파생된 어떤 서비스. 그리고 또 하나는 NHN, NHN에서 하는 고도몰. 고도몰이 원래 단독이었다가 NHN에 인수된 건가요? 네. 네네. 그렇게. NHN 알고 계신 네이버 맞습니다. 사람이 딱 봐서 쇼핑몰 뭐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솔루션까지 써야 돼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솔루션 안 쓰고 직접 만들던지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거는 이런 솔루션 업체랑 네이버 스마트워 빼고 직접 만든다 했을 때는 정말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죠. 뭐 사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뭐 상품 관리, 주문 관리, 그다음 뭐 마케팅 하는 것도 들어가고 뭐 디자인, 그다음 물류, 그다음 고객 CRM 이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은 쇼핑 만들기 힘들고 거기에 또 페이먼트까지 붙인다고 하면은 규모가 꽤 커요. 사람들 맞아요. 그냥 몇 번 클릭하면 사지니까 그냥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서비스고 카페이시아 그거를 좀 국내에서는 빠르게 그렇습니다. 물론 코리아 센터가 더 먼저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 코리아 센터의 후발주자가 카페24인데 지금
1위 자리를 1위죠. 이걸 써가지고 누가 어떻게 성공했냐 봤을 때 그 스타일란다를 계속 얘기해요. 스타일란다 카페 광고도 예전에 카페에서 광고했을 때 처음 상장하기 전에 막 광고 많이 할 때는 그래요? 그 스타일란다가 썼던 뭐 쇼핑몰 솔루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 저거 쓰면 스타일란처럼 대박 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역시. 약간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레퍼런스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유명한 데 많이 했어요. 뭐 작년에 좀 사태가 있던 인블리. 인블리 씨도 여기서 인블리 씨래. 좋은 네. 근데 뭐 인블리 실제로는 지금도 또 잘하고 대응을 있어요. 잘 못해서 잘하고 그렇지 있어요. 아유, 사업은 대단해.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 66걸즈라고 여기도 조금 지그재그 보면 상위 랭킹돼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고 그다음 뭐 최근에는 올리브영이랑 SM에서도 이 솔루션 사용해가지고 그 커머스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저희가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카페24를 중심으로 아까 네네. 지금 상대님 말씀하셨듯이 뭐 좀 레퍼런스가 좀 유명한 게 있어서 좀 그걸 중심으로 과연 어떻게 골드러시 시대 곡괭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카페24를 좀 간단하게 좀 우리가 그래도 살펴볼까요? 저희가 뭐 아까도 물건 어디서 사냐 쇼핑 어디서 하냐 많이 했는데 굳이 저희가 좀 영역을 굳이 나눠보자면은 쇼핑몰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픈마켓, 뭐 저희가 하는 뭐 지마켓 옥션 같은 거 오픈마켓 보통 하고 그다음 소셜 커머스, 뭐 조금 형태 많이 변했지만 기반은 뭐 쿠팡이나 UF나 티몬, 과거에 살았던 그룹은 이런 데이 소셜 커머스로 시작한 업체고 그다음 종합몰이라는 저희가 뭐 롯데닷컴, 뭐 신세계닷컴 이런 것처럼 대기업 그 백화점 기반으로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 종합몰에 보통 하고 그다음 폐쇄몰. 폐쇄몰은 저희가 잘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쪽 시장도 엄청 커요. 예를 들면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포인트 주던지 아니면 공무원들 포인트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폐쇄몰, 복지 포인트, 복지몰이라고 보통 하죠.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 이런 카페20 솔루션이 하는 쇼핑몰. 쇼핑몰이 있고 그다음 뭐 아까 저희가 어떤 무신사 이런 거 같은 보통 전문몰이라고도 하고 와우.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건 쇼핑몰. 그 뭐 인블리시나 아니면 뭐 스타일란다 했던 그런 쇼핑몰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이 카페24는 그 쇼핑몰 솔루션 전문 업체고 이 같은 경우는 좀 대략 매출을 지금 말씀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72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YY 전년 대비 32% 성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매출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쇼핑몰 솔루션. 그러니까 그 쇼핑몰 사이트 자체, 그 템플릿 자체를 파는 것과 그다음 광고 솔루션도 제공해요. 광고 솔루션이 하면은 쇼핑몰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광고를 잘 못 하시잖아요. 쇼핑몰도 못 만드시니까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보통 대행해주는 건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그런 광고들 대행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호스팅, 그래도 뭐 도메인을 산다든지 도메인 산 거 가지고 서버 임대해주는 그런 업도 하시고 그다음 네, 이렇게 수익 모델이 되고요. 뭐 하는 건 뭐 지원 서비스도 많이 해요. 어쨌든 이게 자기 쇼핑몰 솔루션 팔다 보니까 이 쇼핑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 서비스도 진행하고 그다음 뭐 디자인 같은 교육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도 오픈마켓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사방넷? 사방넷도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 자체는 그 카페24가 1999년도 5월 설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벤처. 정말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1세대 벤처 때 나왔었던 서비스예요. 그래서 업력만 따지면 거의 한 20년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래된 서비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호스팅 서비스랑 쇼핑몰 솔루션으로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코리아센터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카페24가 이제 잘 올라온 거죠. 이제 그중 이유 중 하나가 지금은 아닌데 당시에 500원으로 호스팅할 수 있다. 월 500원으로 호스팅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활용을 하고 해서 좀 마케팅을 초반부터 좀 강력하게 하는 형태가 좀 있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기억하는 진짜 시점부터는 거의 카페24가 그 업계 1위를 하고 있었고, 뭐 아까 상대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쇼핑몰 솔루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슈스가 어떤 쇼핑몰을 구축하고 싶다고 네. 하면은, 뭐 실제로는 저희가 군시님을 갈아 넣겠지만, 맞네요. 있었네. 깜빡했네요. 우리에게 능력자가 있는데. 군시님을 갈아 넣겠지만, 네. 군시님이 뭐 싫다, 이렇게 비토를 하면은 저희가 아마 카페24를 가겠죠. 그래서 쇼핑몰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성을 네. 갖게 근데 된다. 솔직히 말하면 카페24는 전 써봤는데 오. 여기도 그냥 아예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맞아요. 지식이면은 맞아요. 접근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코드로 고치는 게 많아가지고 그 코드가 개발 코드랑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그래서 약간 CSS를 많이 써야 되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워드프레스 같이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지식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좀 있어야 있어야서 약간 좀 쇼핑을 원하는 대로 구축하는 완성도가 더 높아지고 좀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쇼핑몰 솔루션인 거예요. 네. 그 호스팅 서비스는 조금 다른 게 이거는 그냥 도메인을 내가 갖고 맞아요. 있고 이거를 그냥 그 서버를 임대하는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issues.korea라는 어떤 도메인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를 할 때는 저희가 카페24라는 곳을 통해서 호스팅을 하겠죠. 이제 거기서 서버를 갖고 오는 거고 광고 솔루션은 요즘 되게 유사 서비스가 많아요. 뭐 그러니까 SNS 마케팅 대행해주겠다 얼마 넣으면은 그래서 맞아요. 뭐 SEO 뭐 봐주고 그 네이버 상위 디스플레이 광고 해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하는 게 많은데 이제 그거 해서 매출 구분으로 따지면은 광고 솔루션이 한 17%, 호스팅 서비스가 한 17%하고 거의 50% 네, 50%는 쇼핑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쇼핑몰 구축은 무료예요. 쇼핑몰 구축은 지금은 그러니까 무료로 구축할 때 처음에 어떤 디자인이나 네, 뭐 기본적인 정말 기본 세팅. 진짜 막 당장에 내가 뭘 팔 거면은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에서 둥지 틀어라 이런 네,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걸로 락기는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제반의 어떤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결제, 배송, 주문 관리, 그다음에 반품 이런 거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솔루션은 거의 구독료 형태인 것 같아요. 이제 구독료 형태로 해서 이제 과금을 하면서 여기서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쇼핑몰이 많다라는 거의 반증인가요? 제가 조사한 바로 하면은 네, 지금 카페24로 운영하고 있는 건 160만 개? 160만 개예요. 근데 뭐 과거부터 따진 거니까 그래도 도 있겠지만 그렇죠. 많죠. 2018 통계 이게 그 카페24에서 나온 통계인데 2018년 쇼핑몰 전체 매출이 한 17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40%가 맞아요. 카페24 쇼핑 솔루션을 이용했다고 정확하게 거죠. 아셔야 되는 게 쇼핑몰들이 번 게 17조인 거고 그 중에서 40%가 쇼핑몰 그 중에 쇼핑몰들이 40%의 쇼핑몰들이 카페24의 서비스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지 카페24에서 수익을 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쇼핑몰의 매출 규모가 커진다는 건 쇼핑몰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다는 거고 그만큼 호스팅도 많이 한다는 건데 그거 이제 카페24가 곡괭이처럼 잘 매출을 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99년부터 하셨는데 쭉 이렇게 매출을 냈다기보다는 어떤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의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결국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쇼핑몰의 흐름인 거죠. 지금은 약간 좀 그 판도가 다시 바뀌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후반부에 얘기를 좀 하겠지만 지금이야 저희가 이커머스라고 해서 뭐 쿠팡 그다음에 뭐 그 쓱닷컴 아니면은 뭐 실버본가 이런 식으로 오픈마켓 형태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살 수 있는 건 결국 개인 사업자들이 거기에 등록을 해주는 돼야죠. 거예요. 네, 거기에 팔아주니까 소비자들도 거기 들어와서 구매를 해주는 형태인 그렇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신사도 비슷한 게 그렇죠. 디자이너들이 그 무신사라는 플랫폼 안에 올라와 주니까 소비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픈마켓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개개인 쇼핑몰도 진짜 많았었거든요. 지금보다도 많았고 사실 스타일난다가 초창기 시대 때 이때가 약간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저도 이제 그쪽 많이 구매는 안 해봤지만 그 당시에 개인분들이 동대문에서 옷을 떼서 팔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그렇죠. 지금의 오픈마켓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맞습니다. 시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옥션이랑 지마켓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여러 제품 뭐 정말 수십만 개 제품 중에 하나로 가가지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상세 페이지 하나로 갈래. 아니면 그냥 내가 조금 트래픽은 부족하더라도 내 쇼핑몰 만들어서 내 걸로 다 도배할래. 이 차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후자로 했던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타일랜드가 시작했던 그 정도 맞아요. 시점 였던 그 것 같아요. 시점에서 엄청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 당시에 이게 99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 소비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트래픽이 유입이 되는데 이게 모이려고 하려고 했을 때 없었거든요. 이커머스나 이런 오픈마켓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 쇼핑몰로 분산이 됐고 카페24는 야, 너 이거 개발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 솔루션 제공해 줄 테니까 돈 얼마냐고 입점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필요한 툴을 주는 거죠. 맞아요. 이게 재밌는 게 결국은 이게 성공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옷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약간 잠재 수요가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G마켓도
그 성공 요인, 초창기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동대문 옷을 맞아요. 팔기 시작하면서 맞아. 엄청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때 이제 그게 온라인 늘어나는. 쇼핑, 네. 약간 제가 들은 카더라인데, 어. 그러니까 그때 한번 세무조사가 떴대요. 그 동대문 파시는 분들이 지마켓 팠는데 약간 세금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똑같이 지마켓이랑 옥션을 같이 세무조사를 들어갔는데,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옥션에서는 약간은 그 동대문 판매자분들을 보호 안 하고, 쟤네 뭐 탈세했어 이렇게 했고, 지마켓에서는 약간 자기네가 탄 것들도 지켰대요. 그래서 지마켓이 더 크게 역전을 했다고 그 그렇지, 계기로.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는 옥션이든 주말마켓을 믿고 거기서 사는 맞아요. 거지. 뭐 그 사람이 뭐 주반장닷컴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게 슈퍼셀러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슈퍼셀러들을 그때 딱 지켜주면서 지마켓이 더 크게 성장했던 거죠. 국내에서는 네. 아무래도 지금은 둘 다 이베이 코리아 쓰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걸 쿠팡에 먹는다는 소문도 있고. 네, 재밌어. 먹고 먹히는 무슨 정글이구만. 판도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베이가 우리나라 사업을 접는다. 맞아요. 여기까지 그쵸, 나왔죠, 아직.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퀀텀 점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확 확장된 거는 기본적으로 그 필드 자체의 뭐 수요자와 공급자가 같이 많아졌던 그 시기다. 근데 그 시기가 있었는데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는 내가 개인을 주고 개발자를 고용하거나 그렇죠.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니즈를 카페24가 잘 파고든 거예요. 뭐 카페24 유저 서비스들이 잘 파고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아까 동대문 얘기했는데 동대문에서 옷 파시는 분들은 패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실 수 있지만 또 이런 어떤 맞아요.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파고든 카페24의 대표님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지금은 이재석 대표님이 대표님으로 계시고요. 이분이 포스텍 출신이시래요. 어허. 나이가 많으세요. 네, 나이가 진짜 68년생. 그래요? 많으시다면 많으시고. 그래도 이 당시에는 또 메인 플레이어이셨겠네요. 그렇죠. 90년도, 2000년도 초반에는 그쵸. 그걸 딱 적정한 나이고. 그 다음에 공동창업자라면 우창균 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COO를 담당하고 계시고, 개인 지분율로 봤을 때는 우창균 님이 조금 더 지분율이 높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카페24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창균 님이 지분율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이재석 대표님께서는 7% 정도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고. 실제 운영은 이재석 대표가 좀 더 전면에 나서서 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사내 복지랑, 이게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사내 복지랑 정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 회사 본사 위치가 보라매에 있더라고요. 보라매. 그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서울대 쪽 포스텍 출신이면 그런 건 아니실 텐데. 보라매 공원 좋아하시나? 그게 서울대 보라매가 아니라 보라매 공원 보라매거든요. 그쪽이군요. 장승댁이 약간 요 근처. 거기 옆에 11번가도 있어요. 맞아, 11번가 있어요. 맞아, 농심 그 옆에 옆에. 건물에. 예전에 농심 건물에. 농심. 네, 맞습니다. 농심 옆에 11번가 있어요. 네네네. 네. 보라매는 그 졸업 사진 많이 찍으러 갔다. 아니 상대님이 그쪽에 사셔서 그래요. 저 보라매 공원 가본 적도 저는 없어요. 가본 적 없어요. 자, 아무튼 보라매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특이하다. 요즘의 흐름과는 조금 좀 그렇죠. 독특한. 요즘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스타트업들의 어떤 그 방향성만 본다면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지금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뭐 강남, 판교 아니면은 맞아. 차라리 그 공유 오피스들이 있는 곳이라던가 또는 뭐 각 지역별로의 그렇죠, 어떤 그런 그렇죠. 허브들. 그런데 보라매라 그래서 좀 지도 보면서 처음에 이거 잘못 나왔나 이렇게 할 정도로. 하고 근데 이제 그만큼 로케이션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업은 아니니까. 사실 그렇기는 해요. 사실은 뭐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스타트업이 하니까. 뭐 강남에 모여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직접 효과를 별로 누릴 필요가 정말 없는 산업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이제 원래는 심플렉스라는 인터넷 그 기업이었고요. 심플렉스. 초반에는 호스팅이 아니었어요. 처음 그렇죠. 서비스는 뭐였냐면은 웹 채팅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샌드버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웹사이트가 있고 그 안에서 그 채팅을 한다라는 수요는 니즈는 있었으니까 이제 그 솔루션, 채팅 솔루션을 이제 판매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또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메신저가 보급된 거예요. 메신저. 저기 MSN이라던가 버디버디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메신저가 하니까 굳이 이런 웹 쇼핑몰에다가 채팅을 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처음에는 조금 미흡하셨네요. 네, 그렇게 그래서 따지면. 시장을 못 보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가 바로 호스팅 서비스로 진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아까 얘기했던 월 500원 웹 호스팅을 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쇼핑몰 솔루션이 가장 노다지 서비스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좀 다른 호스팅 서비스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쇼핑몰을 호스팅 많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솔루션으로 발전하셔서 지금의 카페24의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게 되신 거죠. 뭐 이 대표님들께서 뭐 정말 그거를 다 뭐 예측하시고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어떤 흐름이나 운이 맞아요. 정말 중요하다는 걸 또 다시 한번 느끼시네요. 뭐 찾아보면 이재석 카페24 대표님이 예측 많이 하라고 해서 예측 많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요? 궁예인가? 미래는 인터넷이다. 그래서 약간 뭐 99년도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래는 모바일이다. 뭐 미래는 맞아요. 모빌리티다 이런 것처럼 블록체인 당시에 아닙니까 미래? 자 그래서요. 네, 미래는 인터넷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했다. 네, 투자를 자기는 했다. 거기에다가 뭐 사활을 걸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적자도 5년 연속 적자를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영업이익이 좋지 않아요. 네네네. 매출이 지금 2015년 자료부터 제가 봤는데 매출이 한 829억 때렸는데 영업이익 마이너스 20억 나오고. 그 비용 처리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 2017년도부터 턴어라운드를 한 거 맞아요. 같아요. 최근에 와서야 17년부터 네. 와. IPO 하려고? 네, IPO 하려고 좀 마사지를 하신 마사지라는 것보다는 뭐 잘 숫자 관리를 하셨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요 회사가 저희가 그때 완전 초창기 방송에 얘기했던 그 테슬라 상장 1호예요 카페이스다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전 모르겠네요. 과거에 한번 얘기했는데 네. 보통 상장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코넥스까지 하려면 코넥스는 조금 수월한데 요즘에는 실제적으로 메인스트리밍, 뭐 코스피랑 코스닥은 상장이 힘든데 네. 그런 상장 힘든 요건을 조금 낮춰가지고 성장성이 높던지 아니면 적자를 좀 보더라도 미래 성장이 큰 데들을 그냥 상장시켜주는 그런 걸 테슬라 상장을 하고 사실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그렇게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업이 적자인 상태에서 상장을 했거든요. 그걸 따가지고 국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해가지고 완화 메인 규제인 시장, 거죠. 좋네요. 메인 시장으로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게 테슬라 상장이고 그거가 그 1호가 테슬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조사한 바로 한 3호? 3, 4호까지 지금 3호 나왔고 4호도 준비 중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되려면 되게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희가 위어크 사태 때도 얘기했지만 걔네들이 장부를 다 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건실한가, 정말 어디다가 돈 빼돌린다거나 비자금 있거나 이런 아니면 부실 경영을 하는. 왜냐면 걔네들이 주식 시장에 올라와서 사고 팔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얘네 거품이었으면 어떡해. 거품이면은 왜냐면 그때부터는 진짜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가증권 들어가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심사가 까다롭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출 적자 나면 당연히 쳐다도 안 봐주는데 그렇죠. 야, 너네 미래에 봤을 땐 좀 더 돈 벌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 성장 타이밍도 괜찮으니 올려줄게 해서 약간 완화된 규제로 이제 해주는 게 테슬라 성장이죠. 이게 약간 특이했던 게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R&D 빡센 네. 뭐 바이오 쪽이나 진짜 기술 쪽이었는데 당장 돈은 못 만들지만 그렇죠. 요거만 갖고 있으면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언젠간 필요하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긴 좀 다르잖아요. 약간 좀 이례적이었죠. 지금 쇼핑몰 솔루션 앤 호스팅하는 업체인데 이렇게 했다는 게 이례적이어가지고 좀 이슈가 많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더 이어가면 네,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공모가 대비 공모가 한 5만 얼마였을 거예요. 근데 최고 주가 찍었을 때는 20만 원까지 하다가 지금은 아마 3만 원? 네, 2, 3만 원? 3만 2, 3만 원대로 내려와가지고 조정이 됐네요. 지금 좀 약간 우울한 상태? 자, 그래서 그 카페24의 이재석 대표에 대해서 또 간단히 얘기해봤고 약간의 히스토리도 얘기를 해보면서 2017년 3월에 이제 주식회사 카페24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페24라는 어쨌건 이 호스팅 업체라고 좀 칭해도 될까요? 네네. 뭐 플랫폼 맞나요? 쇼핑몰 솔루션이 좀 맞을 거예요. 지금은 솔루션 거기에 업체. 집중돼 있어요. 쇼핑몰 솔루션. 이 업체들이 곡괭이인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쇼핑몰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망하기 힘들고 아까 뭐 예측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럼 최근까지는 이커머스의 어떤 그 춘추 전국이었거든요. 아까 뭐 이게 뭐 정말 많았어요. 소셜 커머스로 해가지고 당시 3대가 있었는데 쿠팡, 위메프, 티몬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겨우 살아남은 거 쿠팡 그렇죠. 하나. 뭐 다른 요새 뭐 팀원 요새 이번에 전환했
그러니까 네, 어쨌건 있다고. 학원에 있는데 이제 메인 플레이 좀 더 이렇게 유명해진 건 그쵸. 쿠팡이 좀 더 하죠. 아니, 다른 분 위메프랑 팀원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UF 다 건물도 다 사시고 다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럼요. 이분은 원래 뭐 연쇄 창업자고 하면 네. 되죠. 자, 어쨌건.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커머스가 좀 대두가 됐던 거니까 플랫폼이 있고 거기에 판매자와 어떤 저희 같은 소비자가 입주하는 형태로 해서 그런 입주.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게 대세였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 4, 5년 정도.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최근에 부각받는 게 D2C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그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D2C는 그러면 다이렉트 투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자사몰 구축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자사몰이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직접 고객 만나겠다라고 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탈 아마존이라고 해서 우리 아마존에 그 제품 공급 안 할 거고 살 거면 우리 쪽으로 와라. 그렇죠. 그 어떤 뭐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쵸. 걸까요? 네, 이유는 사실 아마존이- 되게 많죠. 아마존이 진짜 엄청나게 지옥 같은 수수료를 떼간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은 만큼 수수료도 제대로 떼가가지고. 그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플랫폼일 쿠팡일 수도 수도 있지. 있죠. 쿠팡일 수도 옥션이나 있고. 지마켓도 수수료 많이 떼잖아요. 네, 근데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큰 수익원이 쇼핑몰 쪽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거든요. 페이먼트 쪽. 네. 왜냐하면 거기 무료 제공해 준 대신 일반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는 한 1%, 1.5% 비싸요. 근데 이거 초반에 시작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이득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이거를- 권력 구조화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럼 이커머스를 들어갔느냐. 일반 판매자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굿즈가 있어도 이거를 관리하는 게 힘드니까 이커머스에 들어간 포인트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요인 여러 가지 요인 제일 중에. 중요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쇼핑몰 굿즈 안 해도 되고 여기 입점만 시켜놓고 판매만 되면은 여기서 관리도 좀 쉽고. 관리가 좀 더 수월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커머스 입점해서 소비자가 만났다라면 지금은 뭐 물론 기존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카페24는 오래된 업체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판도가 바뀌어서 수수료 내기 싫어. 그다음에 아까 상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1,000개, 10,000개 있는 그 제품군들 사이에서 경쟁하기 싫다. 그냥 왜냐면 요즘은 아까 얘기했지만 SNS 마케팅을 또 개인 스타트업들이 잘할 수 있거든요. 맞아. 오히려 그러니까 SNS 마케팅에서 유입을 일반 이커머스로 넘기면서 거기서 수수료 다시 한번 떼이는 것보다는 SNS 마케팅 때려서 우리 자사몰로 옮겨서 여기서 수수료 없이 내가 하고. 그러기에도 충분히 유입을 만들 수 있다. 네, 충분히 유입을 만들. 그래서 뭐 네이버가 지금 뭐 대기업들도 광고를 많이 하지만 초창기 때 온라인 광고 시장의 대부분은 쇼핑몰 업체들 진짜 큰 업체들이 맞아요. 키워드 광고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키워드 광고. 지금도 근데 지금은 약간은 옛날보다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뭐 SNS 쪽으로 많이 빠져고 그만큼 채널이 많이 생겼다. 그래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근데 예전보다는 근데 그래도 지금은 파이가 커져가지고 맞아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판도 바꿨는데 그렇게 온라인 마케팅으로 땡겨올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자사몰 구축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죠. 그리고 약간 그 네이버 얘기가 나온 김에 네이버 페이도 전 되게 의미 있는 등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자사몰들이 또 걱정하는 이제 마케팅은 쉬워졌어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자사몰 땡겨왔는데 자사몰 오면 약간 결제도 그렇고 회원가입.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나 여기에다가 뭔가 막 내 가입 정보를 그러니까 정보를 맞아. 다 제공하고 물건을 맞아, 산다라는 맞아. 게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네이버 페이를 달면 맞아요. 거기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네,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있는 정보로 배송 정보 다 넣어놓고 결제도 맞네. 여기서 돼버리니까 거의 뭐 사실 껍데기만 이렇게 얘기하면 군신님이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자사몰 거의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그렇지. 다 그냥 솔루션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또 네. 네이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제 결제가 맞아요. 정말 결제 중요하고 저도 네이버페이가 아까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지만 네이버페이 진짜 대단하게 나온 건데 예전에 결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현자 그 누구죠? 건더균 건더균 케이지 케이지비 이니시스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거 엑짓하면서 돈 그렇게 땡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니시스라는 서비스도 있고 다 했는데 그리고 일반 쇼핑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이어왔던 일반 쇼핑몰도 그런 이니시스랑 LG 플러스 그 결제 시스템도 있잖아요. 세 LG 나- 가지죠, 네, 뭐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네이버가 더 신뢰가 간다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왜냐면 네이버 계정 웬만하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카페24의 그 쇼핑몰 솔루션을 보면은 결제 시스템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면 이니시스나 LG 플러스 솔루션도 있지만 네이버페이 솔루션도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네이버페이는 다른 것과 다르게 수수료가 지금은 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아요. 사람들을 많이 끄는데 네이버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다 유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네이버페이 달아놓으면 네이버 검색했을 때 옆에 딱지 붙여주죠. 그렇죠. N 떠가지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로 선택할 수 있는. 왜냐면 네이버페이 내가 세팅 한번 해놓으면 결제도 쉬워지잖아요. 비밀번호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뭐 거기까지만 하면 됐는데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게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 여기랑 충돌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경쟁을 누구랑 하게 되냐. 그럼 이제 호스팅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언급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없어졌다. 왜냐면은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카페24가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에 진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필리핀, 대만은 이제 동남아 쪽이고 네. 이렇게 진출하면서 어찌됐든 쇼핑몰 사업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북미에는 이미 숍티파이라는 굉장히 큰 그 쇼핑몰 그 솔루션 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요? 아니 미국. 북미에는 서비스입니다. 숍티파이. 네, 숍티파이라고 해서 얘는 영미권 서비스니까 영미권 서비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언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북미 커버되죠. 유럽 커버되죠. 그럼 러시아 분명 커버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엄청 카페24도 그런 현지화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구조가 다른 게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카페24 생각보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실제로 해보면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맞아요. CSS를 만져야 돼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불편한데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외국의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맞아. 좀 유명한 게 몇 개 있는데 마젠토 그다음 마젠토 이런 것도 있어요. 우커머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코드를 만질 줄 알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해도가 높아지는구나. 그런데 이 지금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은 애드온만 그냥 뭐 그게 스마트 스토어 같다. 약간 뭐 추가적으로 뭐 결제 붙이면 결제, 뭐 구매 이걸 다 따로 구매해야 되거든요. 기본 솔루션을 사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애드온 붙이는 기능을 붙이면은 그냥 쇼핑 완성된대요. 근데 단점은 그것만큼 커스터마이즈 힘들지만 그래도 확장성이 떨어지지만 그래 편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거 봤을 때는 간편성이나 아까 말했던 그 언어 지원 그다음 그 문화성 봤을 때는 쇼피파이를 넘기가 쉽지도 않고 그 쇼피파이는 벌써 상장돼 글로벌 마켓에서는 그 상장도 돼 있는 회사고 자금도 많고 어느 정도 매출도 많이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뚫기가 좀 쉽진 않겠다. 그 사실 카페24가 글로벌 진출한 거는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맥락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그냥 국내 셀러들이 해외에 판매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측면이 커서 뭐 K뷰티나 이런 것들의 확대랑 사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이크샵이나 고도몰이 그 도입을 해서 안 할 수가 없었죠. 먼저 그런 부분은 또 도입했나 보네요. 우선순위가 좀 헷갈리는데 거의 동시에 세 개 다 했어요. 외국 판매를. 아니 뭐 당연히 이제 이 정도 규모의 그 비즈니스가 되면 해외 진출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K뷰티 같은 게 워낙 뜨니까. 그다음에 뭐 K-팝도 있고 K-팝 굿즈도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SM인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카페24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게 그러니까 계속 제가 굴드러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걸 구축하는 니즈는 계속 확대가 될 것인데 이거를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익숙한 걸 쓰니까 물론 내가 군씨님처럼 코딩을 할 수 있으면 너무 내가 구축을 따라 하겠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군시 능력자론. 자, 그거 궁금한데요. 만일에 쇼핑몰 만들면 어디서 만들 거냐 아니면 어디서 팔 거냐.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자사몰 구축할 것 같아요. 와, 나는 그냥 스마트 스토어 쓸 것 같아. 마케팅이 자신 있으시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패러다임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커머스 자꾸 탈퇴하려고 그러고 자사몰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이키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아마존에서 나온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존이 컸던 것 중 하나가 나이키가 거기서 제품 직접 공급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풀필먼트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르게 배송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이키가 보다 보니까 야 자꾸 너네 나한테 스스로 떼가고 우리 브랜드로 팔고 있구만 약간 이런 가짜 거구나. 제품들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것도 문제였어요. 아마존에서 자꾸 심각하네. 얘네 오픈몰은 결국은 영혼을 좀 잠겨서 리액션을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알겠어.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자사몰로 넘어가는 추세고 그동안은
마켓에서 입점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쉬었단 말이에요. 그냥 리스트 품목만 올리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직접 뭐 해야 되니까 이런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국내에서의 경쟁 상대가 아까 주반장님 언급하신 이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 앞으로 좀 큰 경쟁 상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이버의 그 앞으로의 사업을 그쪽으로 몰고 네네. 있어서 교육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게 특성이 대부분 이런 솔루션 업체들은 중간에 못 바꿔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미 돼 있는 마켓쉐어, 지금 이미 잡아놓은 쇼핑몰들은 쭉 쓸 텐데 사실 새로운 신규 맞아요. 유입이 돼야 되고 지금 이제 쇼핑몰을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카페24를 계속해서 선택을 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되게 강력한 경쟁 상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쇼피파이랑 스마트 스토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은 좁은데 확장성은 부족한데 그만큼 엄청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심지어 그 쇼피파이가 없는 네이버라는 그쵸. 든든한 다 붙어 있고 다 넣는 게 또 전략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쵸, 뿌려보고 예. 근데 뿌리는 과정에서 사실 자사몰이라는 것도 하나 좀 들고 가야 뭔가 그쵸. 이게 든든하잖아요. 너무 다 플랫폼에만 풀어놨다가 가격 조정도 할 수 있고 채널 카페24가 또 이제 그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른 게 여기서는 앱스토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애플의 앱스토어랑 똑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3자 서드 파티들이 제3자들이 일단 필요한 솔루션의 어떤 기본 기능들을 올리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그 쇼핑몰 업자분들이 구매를 해서 또 뭐 자기네 쇼핑몰에 적용하고 하는 거를 또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오픈 API 같이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그냥 그 카페24가 아이폰이고 아이폰 내에 맞아요. 앱들이 있잖아요. 그 앱들을 원래는 기존에 카페24 만들었다 하면은 자기가 다 만들기 힘드니 이제 다른 업체들이 서드파티 들어와서 만들고 수익이 나면 나눠 가지자. 약간 이런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플랫폼을 하겠다 뭐 이런 비전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해요. 그 시장은 사실 블랭크가 잠깐 발을 담궜었어요. 블랭크가 워낙 자기네 자사몰을 잘 만들다 보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개발 역량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런 부가 기능들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막 개발하더니 이거를 카페24 아마 블랭크도 카페24랑 같이 했었을 텐데 그 하는 거 애드온을 하는 걸 보고 블랭크도 잠깐 자회사 만들어서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사업을 접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블랭크 잠깐 얘기 나와서 하지만 작년에 성장률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거기도 힘든 상태. 힘들다기보다는 성장률이 거의 좀 뭔가 사업을 좀 확장하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익률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19년에 매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쇼핑몰을 좀 제가 거의 다 써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리스너 분들 중에 쇼핑몰을 만드실 생각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제 쇼핑몰을 만들 때 무슨 기능을 넣고 싶느냐가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좀 소개시켜주는 게 달라요. 근데 좀 우선간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설치형 솔루션,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코머스처럼 아니면 영카트나 설치형을 해서 아웃소싱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많다면 네, 일반적인 쇼핑몰을 선택했을 때 저는 카페24나 메이크샵, 고도몰도 되게 훌륭한 선택이라 보고 그리고 초반에 보통은 나 그냥 쇼핑몰 구축하면 돼. 했을 때 기준 저는 연 매출 10억이라 하거든요. 10억 이하면 카페24나 메이크샵, 고도몰 이거 무료 제공해 주는 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용 구축하고 관리는 하면 연 매출 10억이 안 넘으면 더 손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단순 쇼핑몰 기능이면 카페24가 좋고 고도몰 같은 경우는 카페24 같은 솔루션도 있지만 이게 사업자가 바꿀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상품으로 있는. 상담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했을 때 저도 예전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던 건데 결국 데이터 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래요. 그러니까 DB까지도 다 저쪽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달라고도 잘 못하고 뭐 그런 게 가령 유료 서비스로 돼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거기에 종속되기 시작하면 되게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카페24나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쇼핑몰이 매출이 5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쇼핑몰 만드는 건 무료지만 이런 애드온들이 다 과금이고 이게 단타가 아니라 대부분 그 과금 형태예요. 그 구독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인데 이게 뭐 1,000원, 5,000원, 뭐 10,000원 이런데 이런 게 하나가 아니라 기능이 수십 가지가 붙으면 그게 다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비나 유지비가 아까 그 군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 10억 매출이 되면 차라리 개발
전문 인력을 뽑아서 예복에 관리하는 게 낫다. 그게 확실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다루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처음 접근은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서비스들 꼭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떤 이런 홈페이지를 만드시거나 하실 때는 뭐 활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요즘은 뭐 랜딩 페이지 맞아요.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또 뭐 다른 서비스들이 좋은 게 있으시면 저희에게 좀 추천해 주세요. 저희도 이제 오늘은 아무튼 3가지를 위주로 그 중에서도 카페24를 위주로 특히 이제 이커머스를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전망을 해볼까요? 아니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망 및 마무리? 네. 네, 저는 그래서 스타트업 업계에서 뭐 단순히 쇼핑몰뿐만 아니라 어쨌건 이런 구축,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호스팅이 되게 서버가 크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을 카페24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사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활용도로 카페24 같은 회사도 확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더 계속 곡괭이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저는 근데 약간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쇼핑몰을 만든다면 그 아까 쇼피파이 같은 외산 툴을 쓸 것 같아요. 사대주의인가요? 아니, 사대네. 또 이제 또 링고님이 싫어하는 거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카페24 싫어해 지금.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카페는 잘못했나요? 툴은 자고로 양놈들이 만든 게 실리콘밸리가 근데 보니까 이제 주요하게 설득력인데. 쇼피파이는 이제 캐나다 회사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또 북미 거. 네네. 사대주의가 이렇게 그쪽에서 훨씬 더 많은 테스트를 했을 거고 더 높은 완성도의 프로덕트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쓰겠지만 사실 그거는 또 언어의 장벽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런 몇 가지 저희가 오늘 얘기한 선택지 중에 하나에서 시작을 하실 테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 잘 되겠죠. 그렇습니다. 남일처럼 나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난 저게 유료 서비스.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아직 앱 쪽으로의 대응은 아무도 안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꼭 우리가 앱으로 쇼핑몰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되게 어려운.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얘기여서 그게 그 시장이 아예 안 열릴 수도 있어요. 활성화되지 않겠죠. 앱을 쉽게 만들 앱 구축에 관련된 이런 솔루션 업체가 아예 영영 안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하이브리드 정도는 좀 제공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좋습니다. 저는 요즘 어플 만드는 건 별로 핫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탈 어플 쪽이라서. 저는 저도 카페24 결론부터 얘기하면 되게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의 성장률은 보일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은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제 개인 1인 사업자 아니면 인플루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커머스적인 요소로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계속 커질 거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들이, 이커머스들이 해놓았던 거에 입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수료라던가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어떤 의미에서는 낮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요소, 그 니즈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계속 이 정도 수준의 그 매출은 국내에서는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스타트업, 코리아 센터가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카페24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 보면은 그냥 온라인 쇼핑몰의 어떤 솔루션으로 좀 더 강세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대표성이 워낙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D2C가 그러면 계속 부각은 될 거고, 그러니까 정말 브랜드 파워가 있는 데는 D2C를 하는 게 맞죠, 당연히.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내가 그 단계가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커머스나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어팜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판매라는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페이지가 필요한다고 하면은 그냥 굳이 이런 솔루션 안 쓰고 선택권이 많다. 네이버를 스톱하면 쓴다거나 아니면 입점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고민하시면 좋고, 또 D2C가 또 그렇게 절대적으로 밝은 건 아니거든요. 요즘 최근에 해외에서는 캐스퍼, 메스트리스 팔던데 얘네 망했죠.
브랜드리스라고 또 캐스퍼 망했어요. 이거 망했다기보다 약간 우버처럼 끝났어요. 리워크처럼 이거 망인 거지. 성장 엔진은 캐스퍼. 네네. 업계 그렇게 소문나면 매트리스. 끝난 거예요. 매트리스. 그리고 이제 브랜드리스도 최근에 사업 접었다는 얘기 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사업 접었어요. 브랜드리스는 접었죠. 브랜드리스는 뭐 하는데요? 노브랜드. 노브랜드랑 비슷한 거예요. 약간 브랜드가 없는 브랜드를 파는 거니까 브랜드리스라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켈로그의 그 콤프로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호랑이면서 살아. 그거에 반가격에 유사한 콤프로스트를 정말 파는 노브랜드 게 맛은 켈로그야. 맛은 켈로그. 아니야. 근데 그 소스 달라. 같은 거. 케찹, 머스터드 이런 거 했는데. 아무튼 케찹은 헤인즈죠. 그래서 난 브랜드 좋아하기 때문에. 도사대 주시래.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건 브랜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D2C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이 많다. 뭔가를 판매를 할 때 내가 이걸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서 다양한 툴이 있으니 잘 하시라. 그리고 카페24를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 안 망한다 여기는. 최소 10년간은. 네. 어떠세요? 일단 저는 카페24가 기존에 카페24 솔루션 쓰던 업체 외에는 크게 발전은 못할 것 같다. 이제 더 이상의 퀀텀 점프는 많이 없을 수 있다. 스타일란다나 인블리 이런 데들 큰 매스로 매출 만드는 업체 외에는 그런 업체 앞으로 나올까 싶었을 때는 좀 힘들 것 같고. 전보다는. 네, 저는 아까 D2C 좀 반대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힘든 D2C 업체들은 결국 하나 제품 성공하고 여러 개를 내다 보니까 이 다음 타가 안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개개별로 이제 SNS 마케팅하면서 제품 하나씩 만드는 형태, 거의 프로젝트 형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품 만드는데 공수도 줄었고 결국 아이디어 싸움인데 그 아이디어가 확률적으로 계속 터지냐, 그냥 어쩌다 한 번 터지나 이 차이기 때문에 D2C는 제가 봤을 땐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한 완전 절대 강자는 없을 거죠. 예를 들어 뭐 블랭크처럼 절대 강자는 힘들 것 같고. 그럼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카페24가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근데 그럼 들어보세요. 잔잔바리로? 근데 왜냐하면은 저는 카페24 솔루션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카페24 솔루션 쓰는 이유가 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비교해봤을 때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그리고 앱 내에 아까 뭐 데이터 보기 힘들다 하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스마트폰은 아예 막아요. 아예 트래커가 안 잡혀요. 그래서 네이버 트래커를 써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뭐 GA도 설치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쪽을 통해 볼 수가 없어요. 분석이 안 돼요. 근데 카페24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온라인상에서 마케팅하고 굳이 온사이트 마케팅 안 하고 내부 숫자를 안 볼 거면은 그냥 SNS에서 뭐 내가 인플루언서면은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 제품 사세요 한 거를 그냥 스마트폰으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카페24 솔루션 안 쓸 것 같고 저는 양극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D2C 하는 개개별로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 완전 절대 강자들 우리 아까 말했던 뭐 쿠팡이나 뭐 위메프 이런 데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서 앞으로 뭐 스타일란다나 이런 인블레 업체들은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때 한창 2000년대 뭐 중후반 한창 뜰 때 쇼핑몰들이 했지 이제는 그 쇼핑몰 타이틀 걸만한들이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커플이 되면 나가는 데이팅 앱처럼 카페24 BM도 쇼핑몰이 커지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점차 커질 건데 카페24가 클 수 있을지 경쟁 사업자도 많고 코리아 센터처럼 다른 서비스와 융합이 필요한데 카페24는 그런 움직임도 안 보이고 또 다른 분야로서 호스팅이 굉장히 크거든요. 안정적이고. 근데 AWS처럼 AWS와 기술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비교하는 게 좀 너무 깜짝 놀랐네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고도몰이 NHN에 인수되고 나서 이 NHN 고도가 카페24하고 사업 분야가 점차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카페24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좀 더 성장을 확 하려면 정말 AWS처럼 이렇게 확 클라우드로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카페 쇼핑몰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자가 너무 많다. 그러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곡괭이론 창시하신 골드러시론입니다. 골드러시론. 곡괭이가 입에 딱딱 붙는데. 자, 아무튼 나중에 논문 쓸 건데 곡괭이론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곡괭이가 뭐가 잘못됐나요? 괭이론. 호미론 이런 거 하세요. 여러분들 골드러시론입니다. 골드러시론 창시하신 우리 타코님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만족스러우시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특집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탄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발굴하세요. 그래요.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부탁드릴게요. 클로징, 미안해요. 자, 상대군요. 자, 앞으로도 골드러시론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슈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로 리스너분들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